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470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곧 1500일차가 되겠네요. 그렇죠? 숫자가 커질수록 좋으네요. 네, 그러면 164페이지예요. 놓아버림. 네, 놓아버림 책 164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분노를. 네, 여기서부터 할게요. 분노, 자기 희생에 대한 얘기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희생을,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희생부터 읽어볼게요. 네. 자기 희생을 동기로 삼으며, 내가 희생했다라는 걸 동기로 삼으며, 다른 사람에게 압력감을 주는 거예요. 내가 희생했어.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압력감을 주고, 억지로 인정을 받더라도 그런 인정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된다. 억지로 하니까, 아, 억지 인정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 억지 인정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야. 이때 분노는 부분적으로 자기 희생이라는 자부심에서 생긴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쵸? 억지로 하는 거. 이거는 철저하게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놓아버리질 아직 못했구나라는 거를 또 어제 질의응답할 때 보면은 제가 이제 저는 또 느껴지더라. 아, 내가 이게 놓아버려지지가 않고 인정을 안 하고 내 스스로 내가 또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인정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자기 희생으로 오죠. 그래서 억지 인정이 되니까 뭔가 이렇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때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분노는 부분적으로 자기 희생이라는 자부심에 또 걸려버리고 우리는 남을 위해 하는 일에 대해 비밀스럽게 자기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자기 만족을 느끼고 있으면서 남을 위해 했다고라고 하는 거죠. 나의 희생을 인정하지 못할 때면 성취에서 오는 자부심 때문에 쉽게 분노한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자기 만족감이 있다는 거. 분명히 자기 만족감. 저도 인정이 안 됐던 부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쟤는 왜 나를 인정하지 않지? 나도 인정하지가 않는 거죠. 네, 서로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일방적일 수는 없는 거죠. 나도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를 인정을 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함께 이렇게 공존을 하고 자기 만족, 그런데 희생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기 만족이 없이 에고는 하지 않죠. 에고가 벗어진 상태에서 참나로 갔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분노를 상쇄하는 법은 자부심 때문에 쉽게 분노하잖아요. 이런 분노를 상쇄하는 법은 자부심을 인정해 포기하고, 아, 내가 자부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포기를, 나의 자부심,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가 먼저야. 라는 나에 대한 자부심을 인정하고 포기하고, 인정해서 포기하고, 자기 연민에서 즐거움을 얻고 싶은 욕망을 자기 연민에서 내가 희생했잖아. 너 때문에 내가 희생했잖아. 라는 자기 연민에서 느끼는 그 즐거움의 욕망을 항복해야 된다. 자기 연민에 대한, 자기 만족감에 대한 것을 항복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 만족감이 뭐지? 그걸 봐야지 항복을 하죠. 보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항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어떤 욕망인지를 항복하고 타인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일을 선물로 하는 일로 보는 것이다. 타인을 돕는 것이 나의 자기 희생이 아니라 선물이다. 노력하는 일은 선물하는 일로 그냥 보는 거. 그냥 선물하는 일, 그냥 하는 행위. 그래서 540에 변형이 일어나야 된다. 540이다. 변형이 일어날 때가 540이네요. 무주상보시. 무주상보시가 엄청나죠. 무주상보시가. 보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데 내가 어떤 생각으로 누구한테 어떤 것을 어떻게 했는지를 그런 거를 에고가 기억하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행위만 하는 거죠. 그냥 도와주는 행위. 그죠? 그래서, 어, 선물로 보고 그럴 때면 타인에게 베푸는 환희는
타인에게 선물이다라고 해서 타인에게 베푸는 환희는 그 자체가 보상이 된다. 그게 나의 보상, 나의 기쁨, 내면의 기쁨. 이거는 540 정도 되는 그런 에너지를 놓아야 된다. 참, 이 중간중간에 좋은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알아주기. 그럼 왜 자기 희생이라고 하고 자기 희생은 알아주기를 했을 때, 알아주지 못했을 때 자기 희생이 들어가잖아요, 막. 그죠? 같이 이제 연동이 또 다 되어 있는 건데, 알아주기. 알아주기는 관계의 비밀 중 매우 중요한 것이다. 관계에서, 관계의 비밀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타인이 내게 하는 행동에는 언제나 숨은 선물이 들어있다. 타인이 내게 하는 것도 숨은 선물이 들어있는 거야. 그 행동이 부정적으로 보이더라도 그 안에는 나를 위한 무언가가 있다. 그 무언가는 내게 더 잘 알아차리라는 신호를 주는 형태로 나타날 때가 많다. 무언가가 내게 더 잘 알아차리라는 신호를 주는 형태가 있고, 예를 들어, 누가 내게 멍청하다고 한다. 어우, 쟤 멍청해. 라고 한다. 누가 나한테 내가 멍청하다 소리를 들었어. 멍청하다. 내가 만약에 멍청하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이미 내가 자연스럽게 보일 반응은 분노의 일종이다. 너 멍청하다. 그러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보인 분노의. 이 분노의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 분노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내게 무엇에 대해 더 잘 알아차리라고 요구한 걸까? 그러니까 그렇게 너 멍청해 그랬을 때, 야, 너 참 멍청하다. 아이고, 그랬을 때 분노가 일렁거리고, 그랬을 때 분노가 일렁거리고, 나는 그럼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 상대방이 나한테 무엇을 더 알아차리라고 요구하는 걸까? 알아차리라고 요구하는 걸까?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아니, 오늘 새벽에 잠깐 이제 스레드, SNS, 인스타 이제 한 번씩 쭉 한 번 이렇게 훑어보는데요. 웃긴 거예요. 참, 의식 공부를 들을 사람들이 천지백갈로 진짜 많은데, 의식 공부를 들어야지. 의식 공부를 들어야지. 왜? 아니, 어떤 남자애가 여자친구 일기를 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일기를 봤는데 이 사람이 배려하지 않은 부분에 엄청 착한 역할을 하는 거죠, 남자친구. 그러니까 배려하지, 음식이 잘못 나왔는데도, 야, 그냥 먹자, 막 이렇게 버리고 자기는 먹기 싫은데 그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말을 못하게 해서 그냥 먹었는데 계속 있잖아요. 그 남자친구를 욕을 하면서 썼는 일기를 그러면서 전 남자친구가 생각이 난다고 썼는 걸 남자친구가 그걸 보고 캡처를 해서 올린 거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웃겨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걸 본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러니부터 시작해서 네가 배려를 안 했네. 왜 착한 척을 했냐? 막 그러고 이 여자도 왜 옛날 남자를 또 생각하게 왜 그렇게 하냐? 뭐 그러면서 이 여자도 뭐 어떻게 남자친구를 욕을 하냐, 뭐 어쩌냐,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야, 진짜 그냥 난장판, 막 이렇게 그런 것들, 막,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어떤 본 것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화가 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지? 어떻게 해야 되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더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화가 일어나니까 그 화로 여기다 던지는 거죠. SNS에다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막 하는데, 이런, 아이고야, 이렇게 보면서 또 이제 그냥 패스하고 달아줄 것도 없고 댓글을 뭐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왈가왈부 할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를 상대방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상대방이 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려야 되고, 그렇죠?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은 게 또 있고,
알면서 하기 싫고, 무의식에서는 알죠. 근데 모른 척 하면서 하기 싫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에고에 아주 그냥 난장판에 그냥 그 감정들을 갖고 노는 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자문함으로써 자신이 자기 중심적이었음을 깨달을 수도 있다.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건 내게 무엇에 대해서 잘 알아차리라고 요구한 걸까? 그죠? 멍청하다. 너 나보고 멍청하대. 그럼 난 뭘 알아차리라고 멍청하다라고 하는 걸까? 라는 걸 내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은 무슨 역할을 해준 거고, 그 역할이 나한테 뭔가를 알아차리라고 한 건데, 우리는 알아차리라고 한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신경했다. 자기중심적이었음을 깨달을 수도 있는데 무신경했다. 그 사람은 알아주지 못했다.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의식하지도 못했고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런 과정을 거듭 밟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은요. 투사를 조금은 이해를 해요. 제가 조금은. 다 그게, 또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 모습에 보고 내 거를 가지고, 이 완전히 100% 투사를 이해를 하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투사가 굉장히 모든 세상에 보이는 걸 투사를 가지고,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시면은 진짜 따르고 할 거라면 얘가 나오는 게 우선적인 게 뭐라고 뭘 내가 이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하고 들으면 거기에 이제 뭔가 이게 실마리가 풀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 생각을 들고서 바라보고 하면 내 생각을 들고 교육을 들어도 그 교육이 100%안 들어오는 거. 100%안 들어오죠. 100% 들어올라 해도 의식이 안 따라가는데, 의식이 안 따라가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더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내 생각을 먼저 버리는 거, 뭘 받기 위해서는 버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컵에도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는 컵 안에 빈 컵을 가져가야 되는데 뭔가 커피를 받고 싶은데 주스가 들어가 있어. 주스와 커피가 섞이면 무슨 맛일까요? 어이구, 못 먹을 맛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제대로 맛이 나지 않는 거야. 그렇죠? 그렇듯이 내가 들고 있었던 주스를 버려야 되는 거. 내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는 부하의식 시간에서는 과거의 신념을 가지고 이제 내가 과거에 어떤 상처로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가지고 그걸 그냥 받아들인다. 이걸 내려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선생님 말씀을 받아들인다. 100% 수용하겠습니다. 라는 걸 가지고 수업을 듣고 100% 수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해서 답이 왔을 때 그게 흡수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투사에 막 투사가 막 연속적으로 투사에 빠져버리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선생님께서는 철저하게 에고의 습관, 에고의 성질, 에고를 너무도 에고에 대한 부분이 맞다. 에고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아시죠? 마음을 관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고 들으면 훨씬 나는 의식 성장도 하고, 의식 수준도 올라가고, 일일 내일 모레 또 있잖아요. 대구에서 수업을 해요. 근데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인정해줬으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그게 제대로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 안 들어오죠. 왜냐면 어제도 질문이 많았는데 내일 모레도 많아요. 지금 뭔가를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막 있는지 질문이 많이 이렇게 올라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주스를 버려야 오로지 주스를 버리고 한번 헹궈야지 뭐 제대로 되지 아니면 헹구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쵸? 맛이 찝찝하니 새콤과 커피의 씁쓸함과 합쳐져 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알아차리지도 못하는데 알아차린 것처럼 착각을 하죠. 못 알아차려서 아주 그냥 100% 이해하면서 듣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푸념하거나 이럴 때는 막 SNS, 인스타는 예쁜 것만 보여야 되고, 스레드나 막 이런 거는 자기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마구 표현하고, 억울해하고, 나를 들어주고, 막 이런 데다 그냥 막 노출시키는 게 낫고, 차라리. 나는 이랬는데 억울한데 너희들은 어때? 그러고 막 이렇게, 그게 차라리 낫고, 내가 뭔가 개선시키기 위해서 의식 공부를 듣는 거잖아요. 내가 의식 상승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알아차리고, 자꾸 공부하다 보면 알아차리게 되고 그 의식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나죠.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이해하고 듣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과정을 거듭 밟으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가 거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아차리게 된다. 거울 역할을 한다. 선생님, 그래서 저는 여기 거울의 세계, 거울 인형 집에 안에 있다. 거울 인형 집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나처럼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또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는구나.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제일 인,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내가 무한한 의식에서 무한대의 능력으로 있다라는 거가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압박감이 내가 그걸 안 하면 이게 압박감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압박감이 있으니까 그게 싫어서 막 밀어내요. 이게 계속 또 와요. 밀어내요. 또 와요.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또 제가 보게 되는데 거울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차리게 된다. 그들은 사실 내가 마음속으로 알아주지 못한 것을 내게 되비춰준다. 여기. 내가 마음속으로 알아주지 못한 것을 내가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가 알아주지 못한 것을 내게 되비춰 준다. 그래서 신경 써야 하는 것을 바라보도록 나를 몰아붙인다.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은 각각. 그래, 네가 그게 아니라 각각 내 안에서 내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 거, 알아주지 못한 거,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알아주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다시 되비춰준다. 저 밖을 통해서 거울이에요. 되비춰준다. 그래서 그래서 신경 써야 하는 것을 바라보도록, 신경 써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을 바라보도록 몰아붙인다. 그렇다면 나의 왜소한 자아가 지닌 측면 중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할까? 왜소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참나는 그렇지가 않고 왜소한 자아는 에고잖아요. 에고가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할까? 이 에고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믿음과 신념체계, 왜소해져 있는 나에게는 상대의 분노를 취소하려면 내가 자부심을 거듭 놓아버려야 한다. 자부심을 거듭 놓아버려야 된다. 제가 해야 되는 그 파트가 딱 나와 있네요. 자부심을 놓아버려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매일 겪는 경험에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성장의 기회에 감사할 수 있다.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 원하는 거가 가만히 있다가 막 자부심에서 그냥 에고가 그냥 놀이터에서 큰 이 세상이 놀이터라면 그 장난감이 감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에고의 판에서 그 감정을 가지고 노는데 놀다 보면 재밌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놀다 보면. 분노라는 에너지가 올라갔다가 자부심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왔다 갔다 막 그러고 있는데 놀다 보면 왜 그거 있잖아요. 애들이 엄마가 심부름을 하라고 주면 심부름을 알았어 하고 돈 받아서 막 가다가 있잖아요. 옆에 꽃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그럼 그거 쳐다보고 놀고 있으면서 재밌어가지고 목적지를 잃어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도 태어나면서 저도 뭐 내가 왜 태어났는지 생각을 못 했었죠. 내가 왜 태어나지? 그것도 생각도 못 했었고, 처음에는 몰랐었어요. 내가 뭐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왜 힘든지도 몰랐죠. 그러다 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안간힘을 쓰다가 열등감이 많은데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데,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그게 무기력해졌다라는 거를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됐고. 그래서 뭐, 열등감이 너무 많아서, 진짜 나보다 예쁜 사람도
부담이 됐었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쵸? 근데 좋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쵸? 앞으로 더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겸손한 사람. 겸손하고, 막, 우리가 겸손해지겠죠? 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잘 될 거라는 거는 이제 뭔가 느껴지지 않아요? 잘 될 거라는 걸 느껴지는 분들은 그래도 너무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목적지 자체가 처음에 태어나서도 수업을 들으면서, 아, 내가 태어난 이유는 의식 성장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의식 성장하는 줄 모르고 그 감정 사이에 그냥 감정에서 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식 성장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그 목적이었었는데, 태어난 이유가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에서 빠져나오라고. 경험 속에서 경험하고 계속 저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오라고 의식 수업을 듣는 거고. 그래서 또 이렇게 막 공부하다가 또 잊어버리는데 이것은 뭐야? 자부심을 거듭 놓아버려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매일 겪는 경험, 매일 겪는 경험이 이 매일 겪는 경험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 경험을 하기 싫어서 참나의 경험, 그죠? 그 에고에 그걸 쥐고 놓기 싫어서 저항을 상당히 그냥 막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싫어, 싫어, 싫어. 하고. 나는 내가 나를 지킬 거야. 왜소한 나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아, 시간 낭비를 이렇게 했구나. 지나간 건 오케이. 지나간 거, 시간 낭비를 14년 한 거예요. 했는데, 그래도 공부는 많이 했죠. 낭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 더 빠르게 좋아지기 위해서는 성공은 다 1초 만에 된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1초 만에 되는 거지. 내 생각을 가지고 1초 만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매일 겪는 경험에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성장과 기회가 있다. 거기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감사. 그러자면 자신과 타인을 그릇된 자로 모는 일에 푹 빠지고 싶은 유혹에서 저항해야 한다. 자신과 나와 타인에게 느끼는 그릇된, 잘못된 자로 모는 일에, 잘못된 것으로 모는 일에, 우리는 잘못된 거로 서로 몰아요. 제가 이거 잘못됐잖아. 이거 이래서 있잖아. 이랬잖아. 그러면 서로 잘못된 것을 갖다가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막 드러내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에서 서로 이제 그 그릇된 자로 모든 일에 푹 빠지고 싶은 유혹에 푹 빠지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 자신의 적은 작은 자아를 잘 살펴보면 작은 자아를 살펴보면 자신과 타인을 그릇된 자로 또는 그릇된 자로 모는 일은 작은 자아가 아주 좋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로 몰아버리는 거는 나의 작은 자아가 거기서 좋아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좋아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좋아하고, 비난하고, 남잘되는 걸 끌어내렸을 때 좋아하고, 막 자부심으로 내가 나야라고 할 때, 분노할 때 또 즐거워하고, 거기서 이제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아주 좋아하고 있다. 그 감정에서의, 그래서 앞전에 매력을 느끼는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럴 때 매력을 느끼고. 그쵸? 복수하면서, 복수를 나한테 하는데 복수하면서 상대방이 슬퍼서 울 거야. 엄마가 슬퍼서 울 거야. 내가 어, 저항하면 엄마가 슬퍼하고 막 그럴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거야. 세상은 너무 잘 돌아가고 사업도 잘 돌아가고 잘 돌아가는데 착각하고 있는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없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에고가 또 이제 착각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치적 조직체와 대중매체. 왜냐하면 작은 자아는 목표를 이루는데 나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목표를 이루는데 더 나은 방법을 모르고 자유롭게 선택해서 상황을 바꾸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지만 작은 자아는 그런 대안을 알지 못한다.
작은 대안이, 그쵸? 작은 대안. 에고와 에고가 있을 때 큰 어떤 게 아닌 다음에는 사실은 진짜 잘 모르면서, 참 에고는 잘 모르면서 잘 안다고 착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흥분했을 때도 많은 거예요. 잘 안다고 착각하고 흥분하고 막 그러니까 단편만 보고서, 그러니까 넓게 봐야 될 거는 넓게 봐야 되는데, 또 단편으로 봐서 그게 다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 넓게 봐야 될 때는 우리는 사랑을, 엄마의 사랑, 신의 사랑을 더 크게 봐야 될 때는 신념만 보고 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큰 프로젝트를 같이 봐야, 크게 봐야 되는데, 이 한 단면만 보고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에고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작은 자아는 그런 대안을 알지 못한다.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억지로 빠져나오는 방법은 자기 자신이나 상황을 잘못된 것으로 모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더 나은 직장을 찾는 대신에 우리의 작은 자아는 직장과 상사와 동료를 잘못된 것으로 몬다. 여기 나와 있잖아. 더 나은 직장을 찾는 대신에 뭔가 지금 현재에 있는 것에서 투사하는 거죠. 거울의 집인 거죠. 나를 보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나의 어떤 믿음 때문에, 성공의 믿음, 돈에 대한 믿음 때문에 저 밖에 있는 운이 좋은 팀을 만나도 나의 성공과 신념에 대한 것이 안 좋으면 무조건 밖에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잖아요. 내 신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질 않고 밖에 있는 것을 보고 듣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으로 몰고 잘못된 곳이라는 인상 탓에 이제 그곳을 참을 수 없게 되었으니 바꿔야만 한다. 그저 단순히 더 나은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면 얼마나 수월했을 일인가. 그렇죠.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러나 의무감부터는 내일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알아차리고 내가 어떻게 의식하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의식하고 알아차림이 먼저 우선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생각이 올라와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인가. 내가 또 이렇게 하는 행위가 어떤 감정으로 어떤 느낌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나. 놓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더 알아차리고 계속 끊임없이 놓아버려야 됩니다. 오늘도 각성하는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네. 내일 6시에 또 뵙겠습니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해 주시고요.